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5월 25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조정이었습니다. 미국장도 어제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 장중 뭐 엔비디아 이제 시간의 급등과 함께 나스닥 선물은 굉장히 강세였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좀 되돌림 성격의 조정 성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 부채한도 협상이 아직 뭐 타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약간 조금 불안정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추세를 훼손한다든지 꺾는 부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일단은 뭐 조정 성격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오늘 장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엔비디아 신고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장 열리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바로 이제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엔비디아의 신고가는 사실 나스닥의 재상승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만의 신고가 상승이 아니라 사실 ADR, 이제 AI라는 게 사실 다른 또 빅테크 기업들의 그 사업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나스닥 전체 재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즉 결국은 한국 반도체 업종 이제 중심에 또 이제 증시라 볼 수 있는 또 대만이라든지 또 한국 증시 어떤 비상의 흐름이다, 트리거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증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장도 한번 잘 복귀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시장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 약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9.4조로 최근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680 종목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코스닥은 0.9% 빠졌고 847포인트, 거래대금은 7.8조.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좀 많이 작죠. 코스피 중심으로 오늘은 좀 흘러갔다 볼 수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이 2,6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반도체의 주도권을 쥐는 어떤 흐름이었다. 특히나 이제 이거 굉장히 좀 놀랐어요. 사실 오늘 480일, 이 장기 이평선이라는 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고 매물대 라인인데요. 요걸 오늘 하루, 오늘 시초가로 6.7% 상승으로 이제 돌파를 해냈고, 그거를 이겨내고 이제 매물을, 그 많은 매물을 이겨내고 5.9% 상승이니까, 상승 마감이니까, 종가 마감이니까 매물을 상당 부분 소화를 한 거예요. 오늘 받아낸 거예요. 그 매물을 누가 내놓습니까? 개인이 내놓죠. 개인이 오늘 2천억 정도로 순매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매물이 이제 여기 물린 사람들 쫙쫙 파는데, 그걸 외국인들이 싹 담아버리면서 오늘 종가도 그 위에서 마감시켰다는 거는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랬고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진심이다. 삼성전자도 장기평선 이거 481선 뚫어 올리고 나서 그걸 다시 되돌리지 않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은 정말 강력하다. 정말 강력하다. 오늘 삼성전자 770억 정도 들어왔네요. 외국인 수급. 오늘 많지는 않았지만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순매수 기조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한국 증시가 하반기 좋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포인트고요. 침체장, 하락장, 이거는 이미 뭐 거론할 가치가 없는 흐름으로 지금 완벽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얘기를 했지만 경기 침체는 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뭐 경기 둔화, 뭐 그런 정도 흐름으로 좀 전개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의 흐름 자체는 지금 좋은 어떤 흐름으로, 상승 흐름으로 이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집을 피우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과 그리고 메이저 수급 주체가 끌어당기는 그런 추세적 흐름을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파고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뭐 그런 과거 지표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과거 통계적인 부분에서 이러면 이랬으니까 이번에 또 이럴 것이야 뭐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는 잘못된 방식이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이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보여지고 있고 향후 이제 벌어질 걸로 예상되는 그런 구도의 흐름들, 그리고 원리상 개인 다수의 대중의 어떤 수급이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로 시세 방향은 잡힌다는 거를 명확히 인식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그 마감 영상, 이제 1월 날 이제 마감 영상을 이제 찍어드릴 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5월 21일 날 이제 다음 주 전략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해드렸죠. 반도체 3.5조를 팔아치운 개인 투자자. 그래서 반도체는 간다. 그래서 반도체는 간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증시 방향의 리딩은 외국인.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좀 담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이 뭐 장중에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드리는 요 영상들, 매일마다 드리는 스마트 리포트라든지 영상들도 정말 중요한 어떤 최근의 부분들을 좀 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이 방향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전략을 빠르게 선회해가지고 돌려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략도 제가 올 초부터는 저점 매수 계속 해나가면서 뭐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제 비중 확대를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도 그렇지만. 그게 저거 뭐 그냥 제가 그냥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어떤 요건들, 조건들,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 이제 5월 19일 날도 엔비디아의 미래 세상, 삼성전자 스타트, 증시 조정은 기회다. 이렇게 좀 담아드렸고,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드렸고, 또 이제 뭐 성장 업종에 또 2차전지 업종에서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성장주에게는 기회다. 성공 DNA를 갖추자라는 어떤 제목 하에서 중요한 또 기준점, 기준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제대로 된 반등 장세다. 5월 17일 보시면 성장 주도주 강세, 비관 속에 기회가 있다. 반도체 치킨게임 승자 5월 16일 이제 필승의 전략 영상입니다. 열흘 전이죠. 역시 한국 반도체 또 2차전지도 본격적인 반등,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이 이제 2차전지도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굉장히 최근에 낙폭을 컸잖아요. 지수든 종목이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댓글이나 이제 메시지를 좀 보내오셔가지고, 단기적인 과매도권, 주도주군 저점 매수세다. 주도주는 계속 저점 매수 하더라. 주요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비관이 팽배하면 기회다. 항상 성장주는 밸류 문제로 조정을 받는다. 헐값의 종목이 많다. 5월 14일 다음 주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암젠의 암제비타가 부진하다. 셀트론에 기대되는 5월 해서 이번에 이제 유플라이마 FDA 승인이 떨어졌죠. 5월 12일 필승의 전략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은 하반기 강세, 상승 추세의 시장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런 시그널들을 제가 이제 갑자기 뭐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뭐 반등 세게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꾸준하게 시장을 커버하고 체크하면서 그 흐름을 이제 잡고 그걸 누구보다 빨리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3주 전에 이제 차트와 거래량 기초 강의 여기 영상이 있거든요. 차트 심리 이론에서 가져온 건데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신규 상장 바이오 4인방 강세라고 여기 5월 2일날 5월 2일날 이제 이번 달 초에 이제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했죠. 보로노이 루닛, 그리고 지아이노베이션, 에이프릴 바이오 요 4인방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최근의 흐름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죠. 루닛은 완전 뭐 역사적 신고가 흐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요 5월 1일날 바이오 반등의 역사는 셀트론이 만들어왔다. 바이오에 투자할 때다라는 조금 강한 어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 굉장히 신중하게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뱅크도 이제 조금 더 좀 집중적인 어떤 분석과 전망을 좀 해드렸죠. 역시나 이제 플랫폼 기업 내에서 이제 좀 플랫폼도 이제 살아나니까 결국은 바닥 찍고 고대에서 어떤 기업이 나올 것인가,
디어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플랫폼 기업 내에서 탑픽으로,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탑픽권으로 이제 계속 커버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 번씩 이제 정리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월간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우리가 대체 휴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팬딩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이제 팬딩 제가 이제 뭐 댓글하고 이제 저희 영상 말미에 항상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또 실시간 소통 방송 통해서 또 하반기에 대한 전략, 또 다음 달에 대한 어떤 전략들, 주요 종목들 어떤 체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전략과 액션들을 취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 안에서 우리가 전략들을 세워나갈지를 조금 더 압축적이고 집중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어떤 단계로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업종 흐름 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은 5일선 좀 조정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음봉으로 5일선 조정을 받았고, 오늘 뭐 상승하다가 좀 내리꽂는 형태였고, 코스닥도 상승하다가 5일선을 좀 깬 채 마감했어요. 그래서 21선의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선 좀 기간 조정의 흐름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가격 조정 받고 이제 기간 조정의 흐름, 그런 어떤 흐름을 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차트에서도 지금 대만 각권 지수가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죠? 요 480일 장기 평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대만 지수도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을 내어줬고, 니케이 증시는 뭐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고, 유로 스톡스 지수가 신고가 위치까지 올려놨다가 음봉이 좀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추세가 훼손되는 흐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스닥 지수 흐름도 이 장기 평선 부분에서 한번 좀 저항받는 어떤 모양새인데요. 사실 오늘 장 열리면 또 이제 엔비디아 급등 강세에 힘입어서 또 이제 돌파 트라이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추세는 지금 정배열 구도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뭐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흐름이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었고, 거기에 이제 반해서 오늘 뭐 대체적으로 다른 업종은 다 조정이었습니다. LG엔솔,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뭐 셀트론까지 3%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이었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도 3% 조정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서도 오늘 뭐 펄어비스가 4% 상승 정도를 냈고, 뭐 대체적으로 다 조정이었습니다. 종목들 흐름들 대체적으로 조정 흐름들을 내어줬고요. 오늘 반도체 쪽에서 이제 뭐 일부 종목들 뭐 PSK라든지 또 ISC는 뭐 제가 탑픽으로 계속 이제 커버 드렸으니까 6% 상승, 대덕전자 2% 상승, 또 이제 AI 쪽이죠. 또 이수페타시스 신고가 흐름 계속 내는 구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뭐 JLK라든지 뷰노라든지 또 이제 루닉 같은 또 AI 관련된 의료 관련된 기업들이 보다 더 강한 어떤 기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도 좀 조정 성격이었고 괜찮은 뭐 조정 성격 정도 흐름이었습니다. 크게 부담 없고요. 2차전지 업종 사실 이제 LG엔솔이 오늘 뭐 보합 정도 마감했지만 신고가 부근으로 지금 올려 세우는 형태고, 저점을 계속 높이는 구도 흐름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삼성 SDI도 이제 야금야금 이제 올라오는 흐름을 내고 있고, LG화학도 그렇고 이제 121선 지지, SK이노베이션 장기평선 지지력,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들 매우 좋고, LNF, 에코프로 3% 조정받긴 했지만 뭐 조정 충분히 받는 위치에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오늘 플러스 내면서 좀 추세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이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저점 여기서 돌려 세우면 저점을 높인 포인트로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내는 모습들. 지아이노베이션 1% 조정인데요. 밑꼬리 쫙 그리고 쭉 끌어올렸죠. 아주 좋은 어떤 패턴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 아까 좀 구체적으로
오늘 코스피 2천억 외국인 순매수, 기관이 오늘 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뭐 금융투자 중심으로 팔아서 큰 의미는 뭐 없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순매수 기조고요. 코스닥은 뭐 일부 좀 차익 실현했던 것 같습니다. 선물 쪽으로 오늘 좀 팔았죠, 외국인이. 6천억, 6,200억, 예, 그 정도 흐름이었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요 수급 동향을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업종에 지속성을 보이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예, 지속성이라는 건 결국 그 해당 업종, 해당 종목이 다 매집이기 때문에 물량을 뭐 많이 매수했으면 그게 시세 분출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죠. 예, 지금 가격 싸니까 계속 사는 거죠. 예, 뭔지 알겠죠? 뭐 좋은 게 있고 좋아지고 있고 너무 낮은 가격이고 하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는데, 그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기업이라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메리트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수 베타시스를 동시 수급에서 가장 좋게 이제 매수를 했고, SK스퀘어는 보이지 않던 종목인데, SK텔레콤에서 이제 인적 분할해 가지고 다른 이제 11번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네요. SK테크놀로지, 2차전지, SK이노베이션도 좋은 어떤 위치에 있고요. 이렇게 좀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니까 오늘 펄어비스, 엔젯은 제가 좀 처음 체크되는 펄어비스, 최근에 게임 플랫폼도 뭐 계속적으로 바닥 다지는 패턴이고요. 또 이제 HPSP 반도체 이제 유망한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에이비엘 바이오, 뭐 바이오 쪽에 뭐 아주 뭐 주도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T로보틱스 로봇, 최근에 물류 로봇, 보로노이 바이오, PSK 이제 반도체, 넥슨도 반도체인데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오늘 좀 유망한 기업들 증거사 리포트로 한번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뭐 바이오 쪽하고 반도체, 전장 뭐 이런 쪽으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슈 체크는요. 사실 이제 조정 흐름을 볼 때는 보다도 이제 종목에 대한 포커스로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5월 25일입니다. 하반기를 앞둔 시점이고요. 하반기에는 보다 더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우리가 투자 전략에 조금 더 중심을 둬보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과거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경험했던 게 이제 그 코로나 이후 이제 바이오 장세였죠. 그때처럼 막 바이오 전 종목 그리고 실적은 안 찍히는 종목까지 막 우르르 같이 움직이는 흐름보다는요, 보다 더 이제 건실하고 이제 뭔가 좀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가시적인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보다 더 이제 시세가 강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실체와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권 내지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도력을 아마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수익률 면에서는 업사이드 포텐은 당연히 이제 신약주라든지 이제 신약 플랫폼 기업들 이런 쪽으로 이제 있을 텐데요. 어쨌든 셀트론 그룹주 굉장히 좀 중요하게 하반기 전략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제 이 셀트론 그룹주 내에서도 사실 하반기 내년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직판인데요. 이제 SK증권에서도 실적 예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영업이익률이죠. 결국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이제 올해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내년도 램시마 SC가 출시됐고, 또 이제 유플라이마가 올해는 매출이 그렇게 많이 찍히진 못할 텐데요. 내년도 이제 사보험사 등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는 내년부터 매출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부터 직판의 효과, 이 영업이익률의 어떤 급상승이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후년도, 뭐 후년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 올라가서 24년도는 14%, 또 25년도는 17% 이렇게 좀 예상을 요 SK증권에서는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제가 볼 때는 올해 또 내년으로 넘어갈 때 3사 내에서 가장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어떤 근거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보시면 241선 그리고 481선 이렇게 장기평선을 돌파해 놨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셀트론과 셀트론 제약은 아니 뭐 셀트론하고 셀트론 제약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헬스케어가 왜 이렇게 장기평선을 다 뚫고 올랐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셀트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장기평선 481선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리고 셀트론 제약도 저항을 받고 뚫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셀트론 헬스케어는 이미 돌파하고 지지력을 좀 확인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셀트론 헬스케어가 강한 이유가 있는데 방금 체크해드린 대로 이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포인트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한 15%, 영업이익은 한 13% 전년비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미국 직판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업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고정비 성격으로 나가게 될 거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비용 증가의 어떤 요인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죠. 램시마이스씨는 거의 신약에 준하는 그 이제 평가를 이제 내릴 거기 때문에 마진이 이제 높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좋은 품목 매출 비중 확대로 마진 훼손에 대한 방어를 해낼 수 있다. 램시마이스씨는 이제 사실 유일한 그 램시마 계열의 이제 SC 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에 대한 유리함을 갖고 있고요. 올해 이제 램시마 SC 매출액은 전년비 73% 증가, 유플라이마 매출액은 300% 이상 증가. 뭐 이게 퍼센트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적은 데서 이제 확 올라오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미국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가세로 24년 직판 전환의 이유 증명할 것이다. 목표 주가 10만원 상향, 또 실적 관련된 우려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추세적인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램시마 SC가 지금 출시 국가 수가 유럽이죠. 확대가 되고 있고 주요 이제 유럽 5개 국가 내에서 점유율 상승을 계속 하면서 굉장히 이제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플라이마 이제 매출액은 1,858억 원을 전망하는데요. 유럽에서 이제 고농도 제형으로 입찰 시장에서 성과가 기대되고 특히나 이제 7월달 미국 출시에 따른 미국 매출액은 326억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제 7월부터 하반기에 예상과 좀 다르게 몇천억 단위의 매출이 찍히면 목표 주가 상향이 급진적으로 아마 벌어질 가능성도 열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암젠 제품이 삽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셀트론이 먼저 치고 나가는 구도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램시마 SC 미국 허가가 이제 기대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유플라이마와 함께 두 제품이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적 자체가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직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출렁거리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직판이라는 게 굉장히 우호적인 이제 이익률의 어떤 증가를 낳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바로 추세적인 어떤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이제 안정적인 영업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제약사인데 지금 이 유한양행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건 역시나 신약 파이프라인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레이저 티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유한양행이 뭐 내시 치료제든 또 이제 뭐 알레르기 치료제든 이런 어떤 유망한 것들도 많이 갖고 있지만 또 이제 뭐 벤처 기업들 뭐 바이오텍 이제 작은 기업들 초창기 기업들 투자도 엄청 많이 해놨습니다. 씨를 많이 뿌려놨는데 일단은 뭐 레이저 티닙이 사실 주가 동인에 있어서도 거의 90%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레이저 티닙은 단독으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3상 결과를 이제 공개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왔습니다. ORR도 76%, 대조금 대비해서도 유의미한 이제 PFS 개선을 확인했고요. 얀센이 진행 중인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데 글로벌 이제 임상이니까 이제 아미반타맙 이제 그 이중항체랑 병용 임상에서 1차 치료제 3상, 2, 3차 치료제 3상이 순항 중이고요. 올해 이제 4분기 마리포사 임상이 이제 종료될 예정이고 또 이제 마리포사 2는 2분기 3상 종료, 또 하반기에 결과 발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굉장히 모멘텀이 쭉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 지아이노베이션에서 라이센스 인한 이제 알레즈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죠. 요것도 이제 기술 이전의 가능성까지 높아서 지아이노베이션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에 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6월달 알레르기 학회에서 관련 이제 1A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도 사실 뭐 유한양보다는 GI 이노베이션에게 조금 더 모멘텀 측면에 중요도가 아마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바이오가 안 좋은 어떤 시기를 지나서 유한양에도 이제 가치가 좀 부각되고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시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은 뭐 박스권 흐름을 계속 내고 있었죠. 유한양행이 사실상 이제 바이오가 안 좋았던 시절, 또 이제 지수도 큰 조정을 받던 시절에도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는 게 꾸준한 어떤 매수세의 유입을 확인했던 거고, 최근에 장기 평선 뚫고 올라간 건 역시나 이 모멘텀이 하반기에 사실 뭐 굉장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얀센 어떤 임상도 그렇고 이미 이제 여러 임상을 통해서 경쟁 제품보다 좋은 어떤 효능들을 이제 냈기 때문에 결국은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도 그런 기대 가치를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배열 전환되고 장기 평선 뚫고 또 이제 지지력을 몇 번 테스트하면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 이러다가 이제 바이오 분위기 확 달라지면 좋아지면 이게 이제 슈팅이 나오는 어떤 구도로 가는데요. 어쨌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그 제약, 셀트리온 요 3사도 그렇지만 유한양에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주도주의 어떤 입지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여기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대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주가에 지금 기간적인 어떤 조정 이런 흐름에서 볼 때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달라진 시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자 업사이드 포텐을 갖고 있는 종목이 또 SK바이오팜입니다. 이미 이제 FDA 승인받은 2개 제품을 통해서 실적적인 부분들, 특히나 이제 분기 단위 흑자 전환까지 이제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가 BEP를 넘어서기 시작한다는 거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확장되는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이 기업이 단순히 과거에 뭐 승인된 약물 있고 또 뇌 관련된 중추신경에 관련된 신약을 이제 뭐 초기 단계에 이제 파이프라인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거 블록버스터 되는 거 아니야? 하는 흐름으로 가는 기대감까지 같이 붙고 있는 거죠. 이제 안정적인 부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년 가까이 역배열 하락 조정을 보이던 SK바이오팜도 이제는 장기 이평선을 뚫고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 가고 있죠. 이게 아주 정석적인 겁니다. 저점을 높이고 240일 장기 매물을 몇 번 저항받다가 그 다음은 뚫고 옆으로 수평 횡보. 수평 횡보라는 게요, 이걸 그냥 넘나드는 거예요. 지지나 저항이 아니라 그냥 넘나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량을 이제 상당히 이제 소화를 했다는 시그널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저항을 받았잖아요.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이제 2월까지 보세요. 저항을 받았죠. 이건 물량 소화를 못했다는 거고, 그만큼 매수의 어떤 힘보다 매도의 힘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요게 정도 저점은 추세는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수급의 집단 내지는 전체 시장 또 업종의 흐름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흐름인데요. 그 뒤로 빠르게 240일 중기 입형의 물량들을 소화를 좀 빠르게 하고 있다는 거는 SK 바이오팜도 이제는 바이오 업종의 이제 어떤 상승 무드, 상승 추세에 좀 주도권을 쥐려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 바이오팜의 시총 규모라든지 또 대기업이라는 SK 그룹의 또 바이오 투자라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어떤 뭐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SK 그룹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녀가 또 SK 파머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그룹 내에서 지위가 낮지 않고 상당히 주력이라는 걸 말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SK 바이오팜의 향후의 또 행보도 한번 지켜보죠. 항암제 계열도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포텐셜들이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성장 업종의 주요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죠. 지금부터는 하나의 업종만 사실 뭐 상승 또 주도력을 보이는 흐름이 되진 않을 거라 봅니다. 상반기는 사실 2차전지 업종이 시장을 거의 뭐 캐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반기는 전체 시장 자체가 지금 개선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라는 또 반도체 업종이 이제 상당히 이제 추세 전환의 흐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시장 자체의 흐름이 좋아질 걸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성장 업종이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는 이제 LG엔솔 같은 게 사실 1차 랠리에서는 신고가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좀 커질 것 같고요. 최근에 시세 흐름도 사실 뭐 신고가를 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저점 자체를 장기평선 지지력을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중기평선 그리고 121선 지지력을 보이면서 계속 높이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이제 돌파 트라이를 하다가 업종이 이제 조정받는 구간에서 요 정도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그 조정폭 자체도 이제 중기평선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머물렀다는 거는 그만큼 빠르게, 사실 이제 장기평까지 내려온 종목들도 많잖아요. 이평선들이. 그리고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던 것들이 낙폭이 막 30%, 많게는 뭐 40% 가까이 조정받은 것도 있는데요. 사실 LG엔솔 정도면 거의 뭐 조정받지도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내기에 아주 이제 좋은 어떤 위치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요 정도 수준이니까 모멘텀만 한번 크게 불어닥친다면 사실상 신고가 가능성이 매우 높죠. LG엔솔이 신고가를 내게 된다면 뭐 2차전지 업종에 또 많은 기업들, 특히나 이제 장비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개선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미리 이제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예상하면서 종목을 좀 압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엔솔도 뭐 현대차 그룹과 계속적으로 이제 협력을 다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북미 쪽에서 뭐 다른 완성차들과도 아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뭐 LG에너지 솔루션은 뭐 북미 시장 선점, 이제 전략 가속화와 또 하반기 추가적인 합작 프로젝트 발표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선점 전략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자동차 생산 기업들과의 연이은 합작 프로젝트가 발표 중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뭐 신규 투자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테슬라 향으로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4680, 그리고 현대기아차, 그리고 도요타. 도요타도 지금 뭐 LG엔솔하고 손잡는 구도고, 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IRA 법안, 또 AMPC 보조금 지급이 또 실적적인 부분에 또 더해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합작 프로젝트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뭐 확실한 이제 성장이죠. 그래서 LG엔솔이 결국은 2차 랠리의 어떤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도 2차 전지 섹터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퍼밸류에이션은 72배, 내년도 뚝 떨어지죠. 37배, 또 25년도 되면 17배. 그래서 올해가 좀 높은 수준이긴 한데요. 뭐 내년, 내후년 뚝뚝 떨어지는 흐름이니까 지금이 뭐 곤표가 돼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신고가 흐름이 언제 나올지가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업종의 하반기 흐름을 조금 더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자동차 반도체 쪽 1위 기업이죠. 해성 DS인데요. 해성 DS도 최근에 이제 장기 평선을 뚫고 이제 올라오고 있죠. 해성 DS. 그래서 이제 밀집된 어떤 이평선 라인들을 차례차례 이제 돌파를 하고 그 위로 올려놨죠. 사실 이게 조정이 최근에 좀 컸긴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뭐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도 보시면 74,000원 고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 반토막 이상 났어요. 이게 이제 사실 이 기업이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이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IT 프레임 쪽, IT 이제 그 섹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클리컬한 어떤 영역의 어떤 매출 변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이 여기에서 좀 반영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장기 평선을 빠르게 돌파한 거는 결국은 지금부터의 어떤 이 기업의 흐름은 자동차 반도체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도 보시면 해성 DS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올해 이 이제 IT 리드 프레임이죠. 이게 이제 확 쪼그라드는, 작년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아마 주가 조정의 흐름을 좀 좋진 않게 만든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성 DS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전장용의 비중이, 매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지 여부를 확인한 건데요. 올해는 전장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38% 정도까지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장 매출 비중이 높은 대만의 이제 경쟁사들은 멀티플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뭐 해성 DS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면 뭐 사실 지금 받고 있는 밸류가 굉장히 낮죠. 10배가 안 됩니다. 지금 올해도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7.6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점점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전장용 리드 프레임 매출 비중이 그래도 50% 정도 이상은 상승해야 조금 더 두 자릿수 내지는 뭐 13배, 15배 이 정도 받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성 DS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에 한 종목 보도록 하죠. MC넥스인데요. 지금 제가 좀 체크해드리고 있는 주 이제 성장 업종의 종목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높은 기업들을 제가 좀 체크해드리고 있어요. MC넥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장용 카메라 이제 쪽의 매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역시나 뭐 IT 업종의 또 시클리컬한 면 때문에 낙폭을 좀 크게 보였죠. 이것도 작년 10월까지 이제 계속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평선 밀집을 보이면서 추세 전환의 어떤 이제 방향성을 보일 어떤 구간대 타이밍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서 MC넥스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이제 전장 쪽에 대한 비중이 높은 종목보다는요, 제가 이제 MC넥스를 꾸준하게 이제 커버하는 이유는 아직은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크진 않아요. 뭐 스마트폰에 이제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제 삼성전자 이런 쪽은 높은 편인데, 지금 현대차 그룹 쪽으로 직납을 하죠. 그래서 ADS 카메라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신제품 출시를 계속 올리면서 이쪽에 대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차량 쪽에 대한 매출이 15%, 올해는 24%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는 30%. 이게 이제 보통 그 사업의 전환이 한 50% 정도 이상 넘어가면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정도 수준 가면 이제 밸류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장 부품 기업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어떤 시점이 점점 될수록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MC넥스는 아직은 전장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작긴 하지만, 그리고 과도기지만, 결국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의 기회는 이런 쪽에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 기업도 계속 매출 증가, 또 이제 전장 쪽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연하게 뭐 여름 날씨예요. 무더워지는 것 같은데요. 시장도 뭐 개선되고 이렇게 뭐 좋은 흐름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증시에 대한 걱정도가 작년 이맘때 참 처참했잖아요. 증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그 당시 이제 차트 심리 이론을 다져나가고 좀 이렇게 좀 정리하고 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시장이었잖아요. 참 힘든 시절, 힘든 시장 흐름 우리가 같이 동지로서 같이 이겨내고 인내하고 거슬러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으신데요. 같이 지금부터 진검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풍향계를 돌리고 돌아섰을 때는 우리가 보다 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서 시장이 주는 기회를 오롯이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그걸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참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또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만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확신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업에 대한 분석, 또 이론적인, 또 원리적인, 뭐 기술적인, 수급적인, 매크로적인, 유리 복합적으로 해야지. 뭐 펀더멘털만 좋다고 그냥 뭐 아무 때나 뭐 사고 팔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상 복합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을 내리고 지금의 시장은 용기를 가질 때다. 이렇게 그리고 그럴 만한 업종에서만 놀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조정이었지만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좋은 흐름들이 하반기에 펼쳐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심학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